안녕하세요, 햄쌤입니다.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연봉 상승률을 가진 공무원은 매년 호봉이 올라도 체감되는 건 사실상 월급 삭감인데요. N잡이 활발해진 시대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부수입을 만드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사는 공무원이라 겸직이 금지되지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며 겸직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등 SNS 겸직 허가는 요즘 허가해주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민원에 취약하기 때문에 겸직 허가를 받을 때 약간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중간에 일이 생기면 겸직이 취소되기도 하는데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교구를 제작하는 거예요. 짜란! 제가 만든 보건수업 교구인데요. 요즘 구독자가 늘면서 도대체 이런 교구는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 건지, 물품을 구입했을 때 업체에서 모두 수익을 가져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처음에 교구를 만들었을 때 정보가 너무 없어서 여러 선생님들께 컨택해서 여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꿀팁을 가득 담은 교구 제작 정보를 널리 알려드리고자 해요. 교구 제작 방법 첫 번째. 만들고자 하는 교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선생님들의 생각보다 판매 중인 교구가 무척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나오는 교구들이 다가 아니고 교구 사이트에서만 따로 보이는 교구들만 해도 수백 개가 넘어요. 인터넷 검색 그리고 각종 교구 사이트를 모두 다 탐색해보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교구가 시중에 나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들고자 하는 교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으로 없다면 직접 만들어서 적용해보는 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게 중요한 꿀팁 중 하나인데요. 교구 제작 자체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아직 교육에 적용해보지 않은 교구를 만들었을 때 교육 효과나 사업성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누가 봐도 엄청난 아이디어가 아니라면 이 방법으로는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소 퀄리티는 좀 떨어지더라도 내가 교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능만 담아서 교구를 직접 만들어보고 이를 실제로 활용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거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 교구고요. 판매하기 전에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던 초기 교구는 이렇게 있어요. 퀄리티는 다소 낮지만 효능만 담아서 만든 두 번째 작업을 통해서 저는 교구 제작 의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직접 활용해 볼 때 자료 남겨두기입니다. 실제로 활용했을 때 활동 사진이나 영상, 활동이 끝날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구를 실제로 해봤는데 좋았어요 라고 말만 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포트폴리오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른 부분인데요. 저는 제가 교구 제작을 생각 중인 자료를 실시간으로 SNS나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다른 분들이 먼저 교구를 제작하거나 혹은 변형해서 더 좋은 교구로 만들 수 있다는 걱정을 해서 활동이 모두 다 끝나고 업체에 교구 제작 아이디어를 던져본 상태에서 오픈하는 편이에요. 반대로 자료 오픈과 유포를 통해서 무료 광고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개발한 교구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사용해보고 함께 후기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그 후기들을 모아서 마찬가지로 자료들을 남겨두면 나 혼자 효과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 사이에서 검증된 교구예요 라는 걸 어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선생님들마다 판단하기 나름이라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자가평가입니다. 교구를 구상했을 때 기대했던 교육 효과와 실제로 활용하고 나서의 교육 효과가 상이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이 교구가 정말 활용하기 좋았는지, 어떤 교육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만약 업체에 의뢰한다면 이런 점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피드백도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었다면 다음은 교구 제작 의뢰처 찾기인데요. 천재출판사와 연계된 티셀팜몰, 학토제, 초등교사들의 성지 아이스크림몰 등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많은 교구 판매 사이트에서 교구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이메딕이나 힐링샘에서 보건과 관련된 교구 제작 의뢰도 가능해요. 선생님, 교구를 판매하는 사이트는 알겠는데 대체 교구 제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다 보면요. 선생님들이 직접 교구 제작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신청이나 제안 게시판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게시판에 교구 제작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안서 파일 또는 제안 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게시판을 못 찾겠다, 그러면 편하게 고객센터에 전화해보거나 1:1 문의글을 남겨보세요.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6번째, 의뢰처를 찾았다면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교구 제안 양식은 사이트마다 달라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대개 내용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양식 샘플이 있는 곳에서 다운을 받아보고 그걸로 먼저 작성해보면 됩니다. 저는 샘플 양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PPT로 따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여러 곳에 중복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파일 하나만 잘 만들어서 여러 곳에 돌리면 편해요. 7번째, 느긋하게 기다리기입니다. 제출하고 나면 계속해서 메일을 읽었나? 제안서 읽었나? 그래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안서를 보고 바로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업체도 자체적으로 내부 회의를 거쳐서 교구 제작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느리더라도 1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니까 다시 컨택해보기, 확인해보기 이런 식으로 캘린더에 적어두고 잠시 학교 업무에 집중하면서 기다리세요. 제안서가 반려되었다면 너무 슬프겠지만 반려 사유를 읽어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다시 교구를 만들어서 활용해보고 제안서를 또 제출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교구를 직접 만들고 활용해보면서 선생님께서 의도한 교육 효과를 보신 것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스스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 거고 그 수업을 들은 아이들에게도 효과가 있었다는 거니까 제안서가 반려됐다는 것 자체로 너무 슬픔에 빠지진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서가 통과된 이후의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은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 업체마다 교구 제작 담당팀이 별도로 존재를 해요. 그 중에서 선생님과 함께 의견을 주고받을 담당자 한 분이 배치됩니다. 원하고자 하는 교구 제작의 방향, 디자인, 가격 등에 대해 함께 상의하면서 교구를 디벨롭 시키는 작업을 하고 저작권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고 저작권이 우려되는 부분은 업체에서 직접 디자인을 해주시는 등 수정 보완을 해줍니다. 직접 제작했을 때 디자인을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미리 캔버스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사용했던 캐릭터나 그림, 폰트 이런 게 다 저작권이 있는 거라 개인적으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유포하는 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교구 제작을 업체에서 들어갔을 때는 이런 캐릭터, 글자 하나하나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게 확인하고 작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서 최종 시안이 나오면 컨펌을 하게 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작업을 하기도 하고 작업을 마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건 업체마다 상이한 것 같아요. 계약서 내용은 모두 다 잘 훑어보시고 수익 배분 방법과 지급 시기, 방법 이런 것도 잘 봐주시면 좋아요. 제안서가 통과되었더라도 업체의 내부 사정에 따라서 개발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저작권 등록이랑 계약서 작성을 모두 마치고 디자인을 수정하는 작업 중이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업체 내부 사정으로 고지없이 개발이 중단돼서 제작이 무산되고 붕 떠버렸던 경험도 있습니다.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돼요. 관리자에게 교구를 제작해서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겸직 허가를 구두로 확인받은 다음에 문서로 내부 기한에서 남겨둡니다. 겸직 허가서 작성 방법은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교감 선생님께 가장 최신 버전의 서류 양식을 받아서 꼼꼼히 읽으면서 항목을 작성하면 됩니다. 겸직 허가서에 수익 금액도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라서 어느 정도 수익 금액이 잡히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수익 발생 전에 겸직 허가서를 제출했을 때 교감 선생님께서 수익 금액을 모르면 판매 대금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라도 적어서 올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유튜브 때문에 매년 겸직 허가를 받고 있는데 교구를 제작하고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에 겸직 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1년간의 수익 금액을 알 수 있어서 평균을 내서 정확한 수익 금액을 기입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열심히 홍보하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교구를 만들었다고 한들
남들이 모르고 구입을 안 하면 수익이 발생하질 않아요. 블로그, 인스타, 교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소문을 마구마구 내줍니다. 교구 사용 후기 이벤트를 열어서 여러 선생님들의 후기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해봤었는데 아무도 후기 이벤트를 참여를 안 해주셔서 그대로 끝났다는 슬픈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마 SNS를 활발히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이런 후기 이벤트를 열었을 때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구 제작을 의뢰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을이라는 사실입니다. 업체마다 상이하겠지만 물론 제가 겪었던 업체들은 연락이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연락이 안 오면 한 번씩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선생님과 선생님의 교구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켜주고 약간의 독촉도 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많은 교구들이 나와 있어요. 장점은 내가 하고자 하는 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단점은 내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제작하기에는 이미 레드오션이다. 그래도 저와 같은 보건 선생님들이 유리한 점이 있다면 보건 수업이나 보건과 관련된 교구들은 최신 제품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일반 초등 교구들에 비해서 가지수나 종류도 당연히 적고요. 이미 있는 것들도 만들어지지 좀 시간이 지난 것들이 많아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사의 합법적인 부수입 창출 방법 중 교구 제작에 대한 방법과 꿀팁을 한아름 알려드렸어요. 제가 개발한 보건 수업 배움 공책도 꾸준한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분명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를 가진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선생님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로 좋은 교육 효과가 기대되는 교구를 만들어주시면 그 교구를 통해서 다른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조금 더 힘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